앞으로 미래농업 농촌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단어들이 중요할까요? 5가지만 써본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어떤 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뭐 AI, 인공지능, 스마트팜 이야기도 하고 뭐 치유농업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농업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그동안 해보니까 농촌 융복합이란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산해가지고 물론 규모가 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규모가 크신 분들은 생산만 해서 시장에 판매도 상관없는데 규모가 크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이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에 나올 수 있는 가치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공도 한번 해보게 되고, 체험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는 거지. 규모가 커가지고 하다 보면 나는 그거 생산만 하면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농촌 융복합도 앞으로 방향이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결국 여러 가지 방향성이 보일 텐데, 그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바로 어디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다. 고객을 뭐 하는 거라고요? 고객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다. 아까 그랬잖아요. 전혀 내가 사과를 가지고 어디 사과 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뭘 보내주면서 먹어봐야겠다.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꿀을 가지고 하면 꿀 팔 때마다 어떤 영화를 하냐면 이 꿀 진짜예요? 진짜예요? 물어봤는데 그 진짜예요? 물어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꿀 해왔던 과정을 쭉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 아까요 토마토를 가지고 어때요? 토마토를 시작했던 분인데 전혀 토마토 재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토마토를 사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 토마토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혁신과 마케팅이다. 혁신은 뭐예요? 계속 여러분이 하고 계시듯이 생산 혁신을 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상품의 당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병의 초를 막을 거냐 혁신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같이 가야 되는 게 마케팅의 혁신들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보시듯이 뭐냐면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공급량이 많아지고 수요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업계에서 그동안에 고민 많이 해왔잖아요. 벼농사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벼농사 어떻게 하면 좋은 쌀, 맛있는 쌀을 만들 거냐 해가지고 어때요? 연구소에서도 품종 개량하고 그 다음에 품목 만들어서 그 다음에 시범포 만들고 해가지고 또 좋은 품종 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뭐 질소 과다를 하면 안 된다, 뭘 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작물 재배에 대한 것도 노하우들, 고품질이란 노하우 쌓였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쌀 만들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예요? 소비자가 아침밥을 안 먹네요.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아침밥을. 수요가 줄어드는 문제가 크거든요. 수요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지금 어떤 작물에 있어서 생산량이 너무 많아요. 또 이게 몰리는 성향이 있어요. 뭐 괜찮다면 몰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케팅이라고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을 더 먹게 만드는 수요를 창출하는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체험을 한다 그래요. 그럼 체험해가지고 돈이 얼마 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제가 딸기 농장 체험을 했는데 애를 임산부가 그냥 딸기 농장 체험에 한번 왔어요. 그런데요, 좀 있으니까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좀 안고 왔어요. 그런데 좀 또 계속 하니까 나중에 애가 좀 커가지고 왔어요. 아니, 한 번도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더라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 좀 더 커가지고 어떻게 딸기 농장에 왔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는 먹어봐야지만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딸기를 또 농장에 와보기도 하고 먹지 않을 거냐.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체험이라는 부분이 그냥 뭐예요? 그냥 체험의 소득 어떤 올려보기란 부가가치의 방법이었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상품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던 게 체험이었잖아요. 소비자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수요를 창출하는 거다. 그냥 생과로 잘 안 먹으니까 애를 갖다 어떻게 애들을 만들어서 먹게 할 거냐. 제가 이번에 그 카페를 하나를 이제 뭐 같이 하면서 해보니까 장미 가지고 장미 에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소비자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일단. 우리 식용장미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 식용장미 했던 걸 가져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장미 에이드. 색깔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진 막 찍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예전에는 그랬죠. 생산만 하면 잘 팔린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기만 하면 팔렸을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품질만 좋으면 잘 팔린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품질이 다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생산이 먼저인가요? 마케팅이 먼저인가요? 하면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생산이 먼저예요. 왜? 심는 게 먼저니까요. 뭘 심어가지고 기른 게 있어야지 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케팅 교과서에서는 시장 수요, 시장을 요구를 예측하고 나서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작물을 어떻게 팔아야 될 걸 생각하고 나서 심는 거잖아요.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무조건 심어도 팔로 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객들을 바라보고 심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타까운 것은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 하나 묻더라고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는 정말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 있어요, 박사님. 디자인 예쁘게 해가지고요, 뭐 길수센터에서 비용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디자인 예쁘게 했어요. 명함도 만들고 디자인 예쁘게 했어요. 그런데 브랜드, 디자인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려지지가 않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디자인적인 개념하고 브랜드라는 이름하고 브랜딩, 그러니까 그게 알려져야 되고 브랜딩 돼야 되거든요.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명함만 없는 사람도 있더라. 명함이란 게 상징적이에요. 명함이 뭐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내 상품에 대한 가치를. 내 상품이 가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전달을 많이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상품 가치 전달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가치 전달의 문제가 글로 전달하는, 입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그랬잖아, 사진 찍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였어? 영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차별화, 기대 이상, 그 다음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획을 딱 수립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임, 어떤 프레임으로 방향성이 필요하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갈 거냐를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이 어떻게 갈 거냐 하다가 한 단계 더 올라오면 바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갈 거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바로 옛날에 1999년, 2000년에 벤처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벤처 기업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어떤 투자자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라고 계획서를 이제 세워가지고 가죠.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검토를 딱 해가지고 제일 먼저 딱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수익 모델이 뭔가요? 어떤 목표에 의해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고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까 전에 수업하면서 론이라는 사람과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놀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고객의 문제점에서 답을 찾는다. 어떤 농업인이 그러셨어요. 아버님은 배추농사, 무농사를 지었고요. 아들은 이제 시래기 우거지 또 말려서 또 팔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말려서 팔다 보니까 고객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불려야 되는 거예요. 불리는 시간 얼마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랬냐면, 딱 그러면 불리지 않는 시래기 하면 어떨까? 불리지 않는 시래기. 아까 고객이 뭐라고 했냐면 꿀을 살 때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꿀 진짜예요? 그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생각하다가 나는 진짜 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내가 했던 과정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핵심 가치는 뭐냐? 난 안전이다. 내가 안전하게 잘 만들고 있다. 내 경관을 팔고 있다. 산속에 있어 양봉을 하고 있다. 내 사과도 봐서 이렇다. 핵심 가치는 안전이다. 건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타겟 고객은 누구냐?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 친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타겟 고객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상품은 아무도 원하지 않더라. 내 고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거냐. 이 5가지 서클이 수익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강사님들 수업을 듣다 보면 제일 뒤에 붙은 단어가 대부분 전략이라는 단어예요. 마케팅 전략.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전략. 마케팅 전략이 무엇인가? 오늘 마케팅의 수업 시간이니까요. 전략이라는 말이 뭔가요? 전략. 전략이라는 말이 뭔가요? 전략, 전술, 뭐 그런 이야기는 군대에서 옛날에 뭐 먼저 들어왔던 용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략, 전술. 전략, 전술. 싸움 전자, 다스릴 약자, 간략할 약자.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전략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 스트레이티지, 이 전략이라는 말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법.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미래 5년, 10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쓸 거냐? 이게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전략, 저걸 이기는 거예요. 저 산에 가는 거예요. 저 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산을, 고지를 탈환해야 돼요. 저게 5년 후의 목표, 10년 후 목표예요. 그럼 뭐, 제일 먼저 뭘 살펴야 돼요? 바로 환경 분석. 나는 어떤가? 제일 먼저 나를 보죠. 나는 소총이 몇 자루 있고, 나는 대포가 얼마 있는가? 그 다음에 저쪽 앞에 있는 계곡이 있는가? 환경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자, 코로나 상황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소비자의 트렌드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걸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2000년, 21년 전에 제가 인터넷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다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그걸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박사님 뭐 농업인 체험까지 해야 돼요. 인터넷하고 농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방향성, 미래 프레임을 봤다면 거기다 나의 전략이 들어가는 거죠. 환경 변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내부 환경은 어떻게 될 거고 외부 환경은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SWOT 분석. 내 강점이 뭐고 양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기회가 어떤 거, 위협이 어떤 게 있을 거냐. 이걸 딱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아까 그랬잖아요. 3이라는 영상을 만들자 라고 행동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일을 만들려면 자원을 배분해야 되죠. 내가 뭘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조금 한 1시간 30분 정도라도 시간을 빼서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이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앞으로 방향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부터 안 하는 거예요? 2만 원에 500장 주고 만들 수 있는 명함. 뭐 100장을 200장을 만들던 간에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명함을 안 만들더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자원을 배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케팅이라는 곳에 어떤 자원을 배분할 예정이십니까? 자원을 배분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고객 확대, 고객 만족도 제고.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고객이에요. 고객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예를 들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계속 해왔던 분들 계시잖아요. 페이스북에다 막 올려요. 페이스북에 계속 올렸어요.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만약에 온라인 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걸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 교육 계획에 나는 온라인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 강점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농업을 하든 체험 농장을 하든 그거에 대한 준비를 더 하는 거죠. 내 강점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수의 담쟁이 농장이라는 게 그 농장을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2019년에 농업을 시작해가지고 20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교육농장을 하고 있고 치유농장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유치원 원장을 하다 왔거든요.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쪽에 하다 왔거든요. 하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 거죠. 그럼 나는 부족한 게 뭐예요 지금? 생산 기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할머니 뭐라고 했냐면 여수에 반월 마을에 할머님이 고구마 농 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 심고 있는데 어떻게 팔고 있느냐 보니까 할머니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크지가 않다 보니까 할머니도 심어놨던 거 크지가 않는 부분이어서 또 어떨 때는 이걸 버스로 가가지고 노점 시내에 있는 노점 거기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하루 동안 앉아가지고 팔고 오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부족한 자원은 어떤 거예요? 고구마를 심고 하는 그 자원이 부족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체험하자. 나는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뭐냐면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겠다. 애들이 올 수 있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네 할머니께서 체험 농장을 하거든요.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 내가 팔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왜요? 수익이 더 높고. 난 안정적으로 생산만 하면, 그러니까 가꾸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들을 점점 많이 만들어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변화. 온라인 마케팅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따라해 볼까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콘텐츠. 뭐라고요? 콘텐츠라는 거예요. 콘텐츠는 뭐예요? 내용이에요. 아까 양봉을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타겟 고객을 향해서 콘텐츠를 제공할 거냐. 10년, 15년을 농가에서 겪어하다 보니까 답이 많지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아까 토마토를 가지고 계속 올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토마토에 미쳤니? 호박을 가지고 호박했던 과정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참생골 호박 농장이죠.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때요? 호박하면 누구 떠오르느냐? 봉황 오이 농장이에요. 2006년 정도, 2006년, 7년 정도 그때 즈음이에요. 그때 매년 그분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 사업을 좀 했었죠.
농진청에서 2004년부터 해서 4년, 5년 해서 하이팜 홈페이지 사업을 좀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가요. 홈페이지 뭐 그런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천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낮에 오이 따시고 밤에 카메라를 딱 들고, 카메라 하나 들고 이렇게 소보러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뭐 여쭤봤죠. 뭘 파시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이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웃었죠, 옆에. 아, 대표님, 오이라는 게 소비자가 사 먹을 때 한두 개밖에, 한두 배 마트에 산 드시는데 무슨 인터넷으로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냥 한 박스를 어떻게 오이를 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오이가 인터넷 판매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오이 농사 오래 지었어요. 15년 넘었어요, 지금. 그리고요, 천안 그쪽에 병천오이, 아우네오이 같은 경우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원엽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선별장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이 농사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가져다 어디다 주면 되는 거예요? 원엽 딱 갖다 주면 다 해가지고 판매까지 해가지고 입금 딱 돼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 병천오이, 아우네오이가요 도매시장에서 가격을 더 받아요. 브랜딩이 됐다고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15년 넘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봉황오이라는 이름은 안 나가요. 내 봉황오이라는 이름을 몰라요, 소비자가. 내가 지금 열심히 농사했는데 내 봉황오이는 모르고 원엽만 알아요. 그런데 그 원엽에서 그냥 시장에서 갑자기 뭐 오이가 몰려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계속 그런 쳇바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농장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브랜드를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봉화오이 농장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자기 브랜딩을 만들었고 체험도 하고 있고 체험장 만들어가지고 또 애들이 와서 체험하고 결국은 인터넷 판매하다 보니까 그 가까운데 오이 농장인데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라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와서 농장에 오이밭에 와가지고 오이를 따고 있는 그 모습 사진 찍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오이를 누가 알아주기 시작하고 봉화오이 농장 갔다 오자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이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오이 장아찌 좀 주실 수 있나요? 오이 장아찌 만들고 그래서 가공하지 즉석 제조 가공 한번 하게 되고 그냥 오이를 어디다가 시장에 팔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즐거움이 없었었는데 물론 즐거움이 뭐 돈 많이 벌면 즐겁고 하죠. 그런데 진짜 더 즐거운 것들은 뭐냐면 내 농장 브랜딩이 알려졌죠. 두 번째는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점점 고객에 맞추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든지 판파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것인가 해가지고 가공도 한번 해본다든지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내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고객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해년만 되면 매년 이제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올해는 언제 갈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또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교육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번에 치유농장,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뭐 받는다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이농장 옆에를 정원같이 꾸며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꽃을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변화들이 왜 생겼을까? 내 거니까, 내 브랜딩이니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란 중간 정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좀 일단 정리하고 나서 후반부 강의도 할 텐데 첫 번째는 결국 차별화 문제고 어떻게 가치 논쟁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 거냐 문제를 여러 가지 프레임이라는 관점,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습니다.